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밖에 날씨를 보면 비는 오지 않지만 굉장히 흐립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지수도 뭔가 지금 하락권에 있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2,570선 정도는 지키려고 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죠. 1% 이상 내리면서 898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 풀어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파경제 김종유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머니맵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으로 봤을 때 좀 굵직한 종목들이 빠지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모두 다 하락하고 있고요. LG전자, 삼성전기, LG이노텍도 파란불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에서도 좀 쉬어가고 있죠. LNF가 5% 이상 빠지고 있고요. 반면에 LG화학이나 에코프로비엠 정도 불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파란불이 더 많이 보이고요. 자동차나 카카오 그리고 지주사 쪽에도 파란불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금융주 그리고 조선기자재, 해운 쪽 강하고요. 건설기계 장비 쪽도 강한 흐름, 또 일부 오늘 LCC 항공 쪽도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 제일 끝에 보시면 우주항공 쪽도 방산 쪽도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특징주 먼저 체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신성 ENG 좀 보려고 해요. 이 개별 종목으로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태양광주들 최근에 미국에서도 관련주들이 조금씩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섹터가 다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신성 ENG가 특히 좀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왜 이렇게 혼자 강한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태양광 쪽도 국내에서 살펴보시면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말씀드렸고, 저희의 많은 다른 전문가분들도 태양광 쪽에서는 누가 뭐래도 선택은 하나솔루션 이렇게 네.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솔루션이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 종목군들이 급등해도 뭔가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최근에 굉장히 힘을 내고 있는 종목이 있죠. OCI가 반등하고 있고요. 맞아요. 또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신성ENG가 태양광만 하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만 이런 태양광의 흐름도 일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줄인다, SK하이닉스도 투자를 줄인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신규 라인의 증설이라든지 선단 공정의 투자가 멈추는 것은 아니죠. 신성ENG가 하고 있는 주력 사업은 다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부터 디스플레이, 반도체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클린루비 주력 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태양광을 또 하고 있는데 태양광은 그동안 적자났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감산을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이제 돌아선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린룸 쪽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산업 쪽에서 계속 공장이 넓어지다 보니까 계속 어느 정도의 수준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반등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실적으로 확인시켜줘야죠. 숫자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눈에 띄는 실적 증가가 정말로 나타나고 있다면 이 종목의 움직임도 좀 더 강화될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모멘텀은 이렇게 개선됐는데 숫자가 여전히 따라오지 않는다면 아마도 최근의 반등은 재차 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현재 신성ENG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턴어라운드를 계속 시도해왔던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올해 숫자 기준으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한다면 지금의 주가는 비싼 주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1분기 실적, 적어도 상반기 실적에서 의미 있는 반전이 확인될 경우 지금보다는 더 높은 주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단기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공략하시기보다는 1분기 숫자와 2분기 전망을 좀 보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미 낮은 가격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는 숫자를 확인하는 과정까지는 적어도 강력 홀딩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신성ENG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 태양광 섹터에서도 좀 차별화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 실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체크해보고 나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앞서 머니맵에서도 봤던 섹터죠. 오늘 조선주들이 그래도 상승 시세를 좀 이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종목별로 약간의 차별화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이나
보니까 한국조선해양 일단은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좀 강하게 올랐었죠. 그리고 반면에 조선기자재 쪽에 오늘 강한 흐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조선주가 올해 들어서는 확실히 그동안 저가수주 경쟁 이제 그만하고 고가수주, 선별수주를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올해는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이 시세 탄력 가능성이 좀 궁금하거든요. 특히 저희 시간에 3월에 태광을 얘기 주셨었는데 이 피팅 업체들의 주가도 좋았습니다. 태광 같은 경우에도 최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수익률이 13% 가까이 되거든요. 이쪽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피팅은 뭐 조선만 좋아서 나타나는 건 아니죠. 에너지용 관관, 에너지용 피팅 수요 자체가 증가하다 보니 뭐 세아제강 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계속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큰 차원에서 보면 LNG를 포함해서 이쪽 에너지 산업 자체가 계속 바뀌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 이쪽에 뭔가 투자가 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선주들은 올해 말씀해 주셨던 과거 저가 수주를 덜어내고 이제부터는 그래도 조금 제가격을 받은 수주들이 실적으로 2년 후에 돌아오는 시즌이니까 결국은 올해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지금 신조선가가 어쨌든 계속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양상인데 이 신조선가에서 모든 선정이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LNG가 관련된 선들이 올라가고 있더라. 그러면 이것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쪽이 누구인가? 삼성중공업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 거 뭡니까? 하나와의 합병을 통해서 뭔가 특수선에서 일을 낼 것 같은 하나와 대우조선해양의 전반적인 움직임도 최근에 강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고려해 봤을 때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은 맞다. 그런데 그러면 초호황으로 갈 것이냐? 그건 아니죠. 초호황까지는 아닌데 지난 몇 년간 보였던 그런 적자 상황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약간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승할 수 있다. 즉 주가의 위치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정도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단기 이슈에 휩싸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나 뭐 한국조선해양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삼성중공업이 FLNG를 바탕으로 해서 실적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중에선 긍정적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피팅주들은 조선의 개선뿐만 아니라 에너지용 관관 쪽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고 풍력도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용 피팅으로 본다면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조선 섹터와 기자재 피팅까지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다뤄주셨는데요. 조선주 중에서도 이 이익의 턴어라운드가 잘 나올 것 같은 또 친환경 선박 쪽에서 독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삼성중공업 얘기 주셨고요. 피팅 쪽은 아무래도 뭐 조선뿐만 아니라 해양 플랜트, 에너지 같은 여러 가지 모멘텀도 안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오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인데요. 나도 전장업체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용 MLCC, MLCC 관련주인 건 잘 알고 있는데 이 전장용 MLCC 이쪽에서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거라는 게 핵심 포인트겠죠. 최근 시장에서 뭐 가장 핵심은 뭐 누가 뭐래도 배터리인데 네. 배터리 쪽에 또 최근 들어서 점점 영역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배터리 소재 가장 최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소재주들이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 흐름이 점점 넓어지고 있죠. 뭐 장비주, 그 외 다른 소재주들, 거기다가 최근에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혹은 관련된 자회사 중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사업까지 막 넓어지면서 LS, 뭐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까지 다 급등하고 있는 양상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삼성전기도 전장용 MLCC의 비중이 점점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전장용 MLCC라고 하는 것은 전기차에만 들어가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자율주행차 안에도 MLCC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자동차 자체가 전반적으로 전장이 늘어나면서 그 안에 전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MLCC가 뭡니까? 전하를 잠시 담아두었다가 한꺼번에 뽑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MLCC이기 때문에 전자기기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MLCC 양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 삼성전기는 전체 MLCC에서 2위인데 IT 기기가 높았지 전장용이 높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준비된 데서 보시는 것처럼 점점 이 부분이 확대된단 말이죠. 그래서 총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1년도의 고점을 뭐 내년까지도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중 기준으로 봤을 때 전장용이 늘고 있다. 근데 이 전장용은 특징이 뭐냐 하면 고압에서 버텨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고온에서 버텨야 됩니다.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의 전반적인 움직임 자체가 결국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의 매기 자체가 기존의 종목군들에서 뭔가 계속 저항에 부딪히거나 뭔가 한계에 부딪힌다면 계속 다른 쪽을 찾아 나가겠죠. 그래서 최근에 전장용 비중을 점점 늘리고 있는 삼성전기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IT 쪽은 말씀해 주셨듯이 매출 비중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그만큼 부진했기 때문인데 그러면 그 부진을 이 전장용 쪽에서 좀 상쇄를 시킬 수 있는 건지 IT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두 가지가 다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생산량이 지금 급감하고 있죠. 왜 급감하고 있습니까? IT 수요가 전반적으로 안 나오고 그다음에 네. 지금 3월 달에 중국 쪽에 뭐 스마트폰 이 출하량이나 이런 거 보니까 여전히 뭔가 회복 신호가 안 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을 줄여서 지금 가격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기이한 것은 ASP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ASP가 뭡니까? 개당 하나의 그 이익 단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뭐죠? 전장용이 늘어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MLCC 가격의 하락은 물량을 줄여서 지금 수급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생산량이 다시 이제 급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조금씩 맞아가면서 줄어드는 P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휴대폰 쪽에서도 또는 IT 제품 쪽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뭔가 좀 턴어라운드 신호가 나온다면 더 긍정적이긴 하겠지만 그걸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줄어드는 Q를 어느 정도 이제 메꿔줄 수 있는 그런 피해 상승에 나타날 수 있는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장용이 늘어나면서 ASP가 급증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Q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Q와 P가 모두 좋은 거고 그다음에 Q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IT 쪽에서는 물량을 줄여서 지금 맞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IT용 MLCC도 가격의 하락을 멈추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가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IT 그 전장용 비중이 늘어나면서 ASP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LCC 전체로 보면 Q는 결국 줄어들어도 이익은 늘어나거나 최소한 버틸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줄어드는 IT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최근 시장의 메인 포인트가 경기 침체와 실적 악화 국면에서 또 성장하는 기업들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기가 그렇다면 이제는 삼성전기도 봐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는 봐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길게 본다면 삼성전기도 어떻게 보면 작년 10월 이후로 주가가 올라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좀 답답하게 이렇게 항상 부딪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박스권을 좀 탈출할 수 있을지 거기다가 최근에는 지금 좀 주가가 한 3거래일째 빠지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최근에 IT 쪽에 또 반도체 쪽에 계속 뭐 좋은 얘기가 나왔다가 다음날 뭐 나쁜 얘기가 나오는 등 계속 네. 얘기가 좀 엇갈리다 보니까 수급이 일정하게 들어오지는 않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은 Q와 P가 모두 늘어나거나 아니면 성장이 보장되어 있거나 이런 쪽으로만 지금 시장에 관심이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뭐 PER도 아주 싸다, 뭐 정말 절대적으로 싸다 이런 위치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PBR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절대적으로 싸다라고 볼 수 없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주력이라고 볼 수 있는 MLCC에서 이제부터 바닥 신호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선되고 있는 기판 쪽에서는 지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사업부 중에서 메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MLCC는 턴어라운드, 기판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 카메라 모듈도 뭐 크게 나빠질 부분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 줄어드는 그 휴대폰 부분에서 전장용 쪽에 카메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더 비싼 그런 카메라 모듈들을 팔고 있으니까 이런 측면이 부각된다면 저는 이 종목도 그동안 좀 보수적으로 봤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좀 성장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단기에 뭐 급등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이지만 지금 급등한 종목을 따라 사기가 조금 두렵거나 부담스럽다면 이런 종목군들을 사서 하반기까지 한번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하반기까지의 접근 방법은 저는 뭐 PB 기준에서는 한 뭐 2배 가까이 그 다음에 PE 관점에서도 저는 뭐 고점까지 못 가더라도 고점 바로 밑에 있는
한 뭐 17배, 18배 이 정도 수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비교적 좀 높게 잡아서 한 20만 원 정도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다만 이게 단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주가라기보다는 하반기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적어도 6개월에서 한 8개월 이상을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주가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교적 지금 자리보다 높게 제시해 주신 이유는 단기가 아니라 6에서 8개월 정도 하반기까지 좀 더 보자라는 관점에서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20만 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거는 좀 궁금하네요. 신세계 바닥을 보았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진한 주가, 일단 뭐 주가도 부진하지만 실적에 대한 전망도 좋지 않고 사실 뭐 리오프닝 쪽에서도 유통 쪽은 그리 크게 좋은 분위기가 아닌데 신세계를 가져오신 이유가 또 궁금하네요. 일단 최근 시장에 있어서 저는 뭐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워낙 뭐 좋았던 뭐 2차 전지 이쪽은 이제 뭐 워낙 좋은 상황이니까 더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최근에 이제 새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주가 계속 늘고 있는 업종에 대한 관심, 아까 말씀드렸던 뭐 조선주, 네. 에너지, 뭐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쪽에서 어쨌든 수주가 좀 증가하는 쪽의 종목군들의 관심이 늘면서 이들의 주가 상승 일부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시장과 괴리를 크게 벌렸던,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는 구간에서 또 오르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이 과연 여기가 바닥이냐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또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 신세계는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왜 못 올라갈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백화점 쪽에서 좀처럼 뭔가 터닝 포인트가 나오지 않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경기 침체에서 대표적인 내수주라고 할 수 있는 신세계가 별로 뭐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익 관점에서 별로 이렇게 좋게 볼 여지가 없고 시장의 관심은 거래 대금은 늘었어도 전부 지금 2차 전지 쪽에 쏠려 있으니 수급도 안 따라주고 그래서 실적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건 지금 지수와 굉장히 또 괴리가 큰 낙폭 과대 종목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봐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명동에 가보시면 신세계 본점이나 아니면 뭐 면세점이 있는 그런 가보시면 중국인들의 숫자가 불과 한 달 전에 비해서 대고급증했다라는 네. 것은 뭐 가보시면 직접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뭐 거리에서도 눈에 띄지만 이런 면세점 안에 들어가 보면 더욱더 눈에 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호텔신라 같은 종목이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잘 버텼던 것은 면세점에 관련된 이익 기여도가 가장 높았기 때문인데 네.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군들은 면세점 기여도보다 백화점 기여도가 높으니까 백화점이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없었던 거죠. 근데 백화점이 그래도 그렇게 뭐 최악은 아니다라고 좀 상황을 버텨주고 그다음에 지금 신세계 면세점 쪽을 보시면 지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은 공항 면세와 더불어서 시내 면세점이 2분기에는 크게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4월달 아닙니까? 네. 제가 불과 지난주 아마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주 주말 쪽에 신세계 쪽에 가서 점심을 먹었거든요. 그때 보면 뭐 명품점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2분기에 만약에 중국의 뭐 단체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거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중국인들이 더 많이 노동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일정 부분의 실적 호전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백화점은 뭐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치고 면세 쪽에서 확실하게 어떤 이익 개선을 보여주면 이게 지금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죠. 주가에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별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볼 포인트는 여기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일단은 노동절 연휴도 있을 거고 지금 차츰차츰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면세점의 이익 개선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주가로 잘 이어져야 될 텐데요. 주가 반등은 언제쯤 나타날까요? 근데 결국 2분기에 정말로 이런 시그널이 있다면 주가는 지금 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하반기에 정말로 경기 침체가면서 백화점 쪽이 많이 매출이 줄어들거나 이익이 줄어들면 오히려 면세 쪽에서 버텨준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회는 오히려 지금이 아닌가. 그다음에 시장 지수가 지금 뭐 2,600을 돌파할지 모르겠지만 2,500선을 계속 유지해주는 박스권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지금 꽤 괴리를 벌리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선도 종목군들이 이제 움직이지 못하면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특히 실적 발표 이후에 아마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의 시기는 지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종목의 밸류가 어디가 있느냐? 뭐 바닥에 바닥을 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그래서 올해 실적 기준에서 봤을 때 뭐 PR 기준에서 회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5배에서 6배 정도의 수준. PB 관점에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보시면 0.5배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면세가 만약에 개선된다면 지금의 주가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만큼 높게 갈까? 그렇게는 못 가겠죠. 그러면 그 중간선 정도를 살펴봤을 때 저는 뭐 PB 관점에서도 한 0.7배에서 0.8배, 그 다음에 뭐 PE 관점에서도 8배 정도의 수준까지는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목표 주가가 26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는 관점에서 신세계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기회다라는 얘기와 함께 목표 주가 2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잠금 해제는 알파경제 김종유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